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도사 애국TV입니다. 어제는 정말 슬픈 일입니다. 정말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님이 정말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속이 터지고 답답했으면은 아직 한참 일할 나이인데 1949년생이니까 이제 71살밖에 안 되는데 10년은 더 현역에서 뛸 수 있는 이 나이인데 정말 얼마나 가슴이 터지고 억울했으면은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겠습니까? 정말 이 정부는 해도 너무했는 겁니다. 어떻게 한진그룹을 그렇게 18번이나 압수수색을 하고 그 일가의 어떤 물론 딸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거를 갖다가 정말 이거 뭐 적나라하게 무슨 드라마 촬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망신을 주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잘한 것들은 하나도 보도를 안 하고 10개 중에 8개를 잘하고 2개를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한두 개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이렇게 이 회사가 어렵게 만들고 정말 국민들의 피 같은 돈, 국민연금마저도 한진그룹을 압박하는데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요, 정말 해도 너무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조양호 회장님의 아버님인 한진그룹의 창업자인 조중훈 회장님은 정말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트럭 한 대로, 트럭 운전수예요, 이분이. 트럭 한 대로 세계 최고의 비행기 회사까지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들 조양호 회장님이 정말 열심히 이 사람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현장에서 뛰어가지고 정말 하는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에 어마어마하게 기여를 했는 기업 아닙니까? 물론 이제 3세대에 와서 뭐 딸들이 그렇게 저렇게 구설수에 올라온 부분도 있지만은 그거는 그것대로 처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망신을 주고 무슨 드라마 찍듯이 만날 텔레비에 보도를 하고 이런 언론하고 이런 정부는 정말로 한 생사람을 잡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거슬러 올라가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저렇게 탄핵을 시켜가지고 10원짜리 한 번 안 받은 분을 저렇게 감옥소에 생고생을 33년간 형을 때려가지고 있으니까 나라가 제대로 될 일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을 해가지고 계속 쭉 나갔으면은 나라가 지금처럼 이 모양 이 꼴이 됐겠냐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한 것은 5가지 일밖에 없어요. 뭡니까? 통진당을 해산하고 과도한 연금개혁하고 노동개혁하고 정교조를 무력화시키고 또 뭐가 있습니까? 민노총을 무력화시키고 이런 일을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 부대처가 이 사람들이 거짓의 산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는 정말로 역사가 지나면은 다 밝혀지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이 운영이 되면은 정말 힘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이제 어떻습니까? 이번 선거를 통해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조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미가 보이잖아요. 어쨌거나 선거에서도 2곳에서 압승을 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은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누가 나섰습니까? 촛불이 엄청나게 일어나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마녀 사정을 할 때 태극기 한 장 들고 엄동설아래 2년 넘게 나가가 아스팔트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뭡니까? 태극기 국민 세력들이 그나마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당이 그나마 자극을 받고 이번 선거에서 어떻습니까? 한교안 대표가 어떤 브랜드를 갖고 나왔습니까? 이분 하면 떠오르는 게 박근혜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했고 뭡니까? 국무총리 한 분 아닙니까? 이분이. 결과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박근혜 잘못됐다고 탄핵시키고 나가가지고 당 만들고 뭐 한 사람은 지금 뭐 남은 게 있습니까? 3% 남짓한 지지율을 받아가지고 쫄딱 망했잖아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비상대책위원회다 뭐다 만들어가지고 시간만 낭비하고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쪽으로만 가니까 그게 답이 나오냐고요. 잘못된 탄핵을 밝히고 이런 식으로 나라를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박근혜 탄핵이 잘못됐는데 그거 잘못했다고 엎드려가 빌고 있으니까 그는 뭐 당이 잘 될 택이 있겠습니까? 그나마 이제 태극기 국민들이 그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원을 하고 투쟁을 하고 그 어떤 기운이 들어갔는지 황교안 대표는 나와가지고 그런 식으로는 안 했거든요. 어쨌거나. 뭐 탄핵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정면으로 나가고 이런 저런 부분들이 불쏘시개 역할하고 불꽃 역할을 했는 그런 정말로 고생하는 우리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태극기 국민 중에서도 뭡니까? 또 대한애국당이라고 있어요. 이 당은 당이 만들어지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태극기 국민들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더 강력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기 위해 가고 만드는 어떤 그런 당이에요. 그리고 이 당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신 분이 조원진 지금 대표로 있는 그분입니다. 정말 우리 한나라당에 100명이, 100몇십 명의 국회의원이 있지만은 자기 기득권 버리고 지금하고는 또 그때하고는 또 상황이 다르잖아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이렇게 자기를 몸을 던지고 넣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조원진 대표 아닙니까? 어쨌거나. 그러한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한애국당은 정말로 대단한 당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지만은 그 탄핵당을 한번 보세요. 개혁 보수라 그러면서 통영에는 5번의 선거에 뭡니까? 그 명단도 못 내밀었어요. 명단도 누구 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대한애국당은 그래도 거기 가서 근 5% 가까운 지지를 얻은 당이에요. 거기에서 얼마나 거기는 그 당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국회의원도 한 사람밖에 없어요. 거기는. 바른당에는 뭐 30명 가까운 국회의원들이 아닙니까? 돈도 많고. 그래도 거기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이게. 그리고 실제 제가 보기에는 창원 같은 경우에도 아슬아슬하게 떨어졌지만은 이만큼 왔는 것도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한 거는 좋은데 그 열심히 한 것 중에 10분의 1이라도 뭡니까? 대한애국당의 후보를 찾아가 가지고 어쨌거나 좀 같이 잘해보자고 해가지고 같이 나섰으면은 아마 이번 선거에서는 두 곳 다 자유우파가 승리를 했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애국당에 대해 가지고는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참 마음적으로라도 성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그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대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력을 알아보니까요. 이분은 정말로 이렇게 뭐 낙하산으로 국회의원이 됐는 게 아니고 이분은 엄청 고생을 했더라고. 이분이 이제 정계에 입문한 거는 이분이 이제 59년생인데 이제 61살이에요. 이분이 59년생이고 이제 61살인데 그 황병태라는 분 그분이 이제 박정희 정권 때도 이제 그 굉장히 이제 관료로서 외무고시도 되고 뭐 이렇게 똑똑하신 분이에요. 외국어대 총장도 하고 이분이 이제 김영삼 정부에 와가지고 국회로 진출을 하면서 조원진 지금 의원이죠. 이분을 이제 스카우트를 해가지고 이분은 이제 외국어대 정치학과를 나왔는 분이에요. 그렇게 이제 정계에 입문을 해가지고 고생도 많이 했더라고요. 바로 국회의원이 됐는 게 아니고 무소속으로 2번을 떨어졌더라고. 사실 이거 국회의원 무소속 나가 떨어지면 집안이 거들나거든요. 이게 한 번도 아니고 2번 떨어지면은. 그래가 어쨌거나 이제 그 2008년도에 이제 대구 달서구 병어에서 이제 첫 당선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3선이죠. 3선째 하고 있는데 그때 촛불 바람 엄청나게 불 적에 이 사람 던지고 나온 거 아닙니까? 자기 기득권 버리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이런 심정으로 나왔겠죠. 사실 이런 분들은 우리 국민들이 다음 선거에서는 압도적으로 1등 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정말로 이 정치인들이 정말 비겁하잖아요. 제가 딱 느끼는 거는 정말 비겁한 거거든요. 그 와중에 그래도 춘천에 김진태 의원분도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도 일본으로 태극기 나온 분, 들고 나온 분이잖아요. 솔직하게. 예? 그렇지만은 조금 늦었지만은 그래도
모든 그래도 이 조원진 대표 같은 경우는 아예 국회의원 이거 뭐 또 갖다 버리고 이쪽으로 와가 당 만들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듣거나 이런 분들은 우리가 다음 선거에서는 정말 이런 분들이 대우받게 해주는 건 뭡니까? 표로서 밀어줘야 돼요. 우리가 이런 분들이 있어야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정말 여기서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은 빨리 그 문재인 정부를 정말 퇴진을 시켜야 되잖아요. 정말 지금 당장 퇴진을 못 시킨다 그러면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 때라도 압도적으로 자유우파 정당들이 승리를 해가지고 밀어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려면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우리 태극기 국민들한테 자유한국당은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이분들의 손을 잡아드리고 정말 같이 가자고 이분들의 얼마나 근데 사실은 이분들은 고생을 합니까? 누가 언론에 한 줄 보도해 줍니까? 그 추운 겨울날 자기 돈 써가면서 주말 다 반납하고 그렇게 2년 넘게 한다는 거는 그거는 정말로 이거는 역사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그거 언론에 한 줄도 보도를 안 해주잖아요. 이 썩은 언론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한마디로.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이 자유우파가 성장을 하려면은 여기에 있어서 정말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양심에 걸고 물러나가지고 집에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유승민이나 김무성이나 뭡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 탄핵에 찬성했는 62명 중에는 뭐 얼떨결에 그 돈째 뭐 천지를 모르니까 기회주의자들이 많으니까 뭐 청다인지 홍다인지도 모르고 찬성한 사람들이 태반일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를 주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이거를 정말로 한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이 사람들은 반성을 하고 썩고 대제를 하는 게 후세에 자기들 이름이라도 역사에 똑바로 남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솔직하게 집회를 가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그 자유한국당은 저 알스바트에서 고생하시는 태극기 세력하고 그리고 정당으로 하고 있는 대한애국당하고 정말 이렇게 서로 손잡고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에너지가 만들어지면은 제가 보기에는 다음 총선에서 최하 150석 이상은 압도적으로 승리를 할 수 있는 확실한 기반이 된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이 어려운 와중에 이 고생하시는 태극기 애국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정말로 대단하신 분입니다. 사실 주말에 얼마나 할 일도 많고 자기 일도 많습니까? 그런데 누가 10원짜리 하나 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 돈 써가면서 자기 밥 사 먹으면서 그렇게 정말 태극기 들고 나가서 흔든다는 게 그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애국자입니다. 이분들이. 아마 역사에 이렇게 남을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정말 이분들이 꼭 승리를 해가지고 내년 봄에는 꽃피고 세울 때 정말 웃을 수 있는 그런 봄이 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